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던 문제 4번의 소물음 2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건부감가의 판단 기준과 산출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기본 목차를 일단 보시면 건부감가의 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산출 방법 이렇게 목차 잡았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나지 상정 최 유효 이용과 계량물화의 최 유효 이용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라는 건 건부감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과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이 같으면 건부감가가 없는 것이고 다르면 건부감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부감가 관련해서는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과 현재 이용을 비교해서 건부감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이 상업용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상업용 3층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단순히 비교해서 다르니까 건부감가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용이 아니라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과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을 비교해야 된다. 자, 현재는 상업용 3층인데 이 상업용 3층 건물을 상업용 5층으로 충분히 증축할 수 있다. 증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는 상업용 3층이지만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은 상업용 5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이 상업용 5층,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이 상업용 5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최유효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는 상업용 3층인데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도 상업용 4층까지만 가능하다. 물리적으로는 두 개 층을 증축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는 두 개 층이 증축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타당성이 떨어진다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타당성은 두 개 층을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두 개 층을 증축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한 개 층밖에 증축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은 상업용 5층인데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은 상업용 4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업용 5층과 상업용 4층의 차이 때문에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비최유효 이용으로 판정한다.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부감가의 판단 기준은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과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걸 헷갈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건부감가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손실분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고 철거비를 기준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고 제가 수업 때 철거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도 결국 가치손실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과 공식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과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을 비교해서 건부감가를 산정하는데 그 공식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 공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부감가는 기본적으로 건물도 아니고 전체 부동산도 아니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지최 상태의 전체 부동산에서 나지최 상태의 건물 가치를 빼면 나지최 상태의 토지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량물체 상태의 부동산 가치에서 계량물체 상태의 건물 가치를 빼면 계량물체 상태의 토지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지최 상태의 토지 가치와 계량물체 상태의 토지 가치의 차이가 바로 건부감가가 된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 쉬운 공식을 그냥 앞뒤만 좀 바꿔주는 거예요. 나지최 상태의 부동산 가치를 그대로 두고요. 요 계량물 상태의 부동산 가치를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나지최 상태의 부동산 가치, 한마디로 상업용 5층일 때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계량물체 상태의 부동산 가치, 상업용 4층일 때 전체 부동산 가치를 빼준 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계량 후 가치 손실입니다. 왜 계량 후 가치 손실이냐면 현재 상태랑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상태인 상업용 3층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계량한 후인 상업용 4층과 비교한 것이니까 계량 후 가치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지 상정 최유효 이용은 상업용 5층인데 계량하더라도 상업용 4층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5층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상업용 4층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지최 상태의 전체 부동산 가치와 계량최 상태의 전체 부동산 가치의 차액, 이걸 계량 후 가치 손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지최 상태의 건물 가치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계량물체 상태의 건물 가치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나지체 상태에서 전체 부동산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5층짜리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량물체 상태의 건물 가치는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빼준 차이가 뭐냐? 상업용 4층과 상업용 5층 사이에 한 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을 이 케이스 2번에서는 비용을 쓰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지체 상태의 건물 가치와 계량체 상태의 건물 사이에는 분명히 차액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차액을 전환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계량 후 가치 손실에서 전환비용을 공제해야 그게 건부감가가 된다는 겁니다. 식은 그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건데 이 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계량 후 가치 손실은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치 손실이죠. 그런데 이 가치 손실은 건부감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건부감가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손실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 손실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부동산의 가치 손실에서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해줘야 그래야 토지와 관련된 부분만 남겠죠. 그런데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상업용 5층과 상업용 4층 건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개 층에 대한 어떤 비용적 관점에서의 차이, 이 차이는 전체 가치 손실에서 빼줘야 그 나머지만 토지에 해당되는 가치 손실이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목차로 돌아오면 건부감가를 산출할 때 가치 손실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얘기는 전체 계량 후 가치 손실에서 건물과 관련된 전환 비용을 빼주면 그게 토지와 관련된 건부감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철거비 기준 산출이에요. 이거는 제가 목차를 새로 추가한 건데 왜 추가했냐면 실무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철거비로 건부감가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철거비로 건부감가를 산정하던데 왜 이론에서는 가치손실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지? 라고 다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 두 가지를 일단 각각 적어드렸고, 이 두 가지 모두 철거비 기준 산출도 이 공식으로 충분히 계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철거비 기준으로 건부감가가 계산되는 경우는 계량물 하의 최유 이용이 철거 후 신축인 경우에 철거비가 건부감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다 집어 넣어 볼게요. 나지최 상태의 부동산 가치는 상업용 5층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현재 부동산 상태는 상업용 3층인데 계량물 하의 최유용이 상업용 3층을 철거하고 상업용 5층으로 신축하는 것이 계량물 하의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주 노후한 건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한 다음에 신축하는 게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기는 어렵겠죠. 나지체 상태의 부동산 가치는 상업용 5층이 될 거고요. 계량물 최 상태의 부동산 가치도 철거 후 신축을 했으니까 상업용 5층이 되겠죠. 그러면 계량 후 가치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철거 후 신축인 경우에는 계량 후 가치 손실이 없습니다. 계량 후 나지 상정 최유 이용과 동일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전환 비용에서는 달라진다는 거죠. 나지체 상태의 건물은 상업용 5층을 짓는 거지만 계량물 최 상태의 건물은 상업용 5층을 짓는 것 플러스 뭐가 있었죠? 철거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식에다 집어 넣으면 건부감가가 자연스럽게 철거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차에서는 가치손실분 기준으로 산출하고 철거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이 여전히 나지상정 최유효 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가치손실분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건부감가를 산정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 철거비 기준은 계량물화의 최유효 이용이 철거 후 신축일 때는 계량 후 가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환 비용에서 철거비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식을 활용하더라도 계량물 하 최유용이 철거 후 신축이면 철거비가 건부감가가 된다는 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가치손실분 기준으로 건부감가를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철거비도 동일한 로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 표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면, 나지 상정 최유 이용은 현재 건물이 있더라도 나지 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지라고 가정하고 최유 이용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상업용 5층이다 라고 하면 한 개 층당 5억의 가치를 가진다고 그냥 러프하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익 가치는 25억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건물 가치는 얼마냐? 건물 가치는 한 개 층을 짓는데 3억씩 든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5억이 되겠죠. 그러면 토지 가치는 25억에서 15억을 뺀 10억. 그래서 나지 상정 최유용일 때 전체 부동산 가치는 25억, 건물의 가치는 15억, 토지 가치는 10억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상업용 3층이면
전체 부동산 가치는 15억, 건물 가치는 9억, 그러면 토지 가치는 6억이 되겠죠. 그래서 나지 상정 최에서 토지 가치는 10억과 현재 상태의 토지 가치 6억은 큰 차이가 있지만 건부 감가는 10억과 6억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계량물하의 최유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케이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상업용 4층이 계량물하의 최유용이다. 그러면 수익 가치는 20억입니다. 계량물하의 최유용일 때 전체 부동산 가치와 나지 상정 최유용일 때 부동산 가치가 여전히 5억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건물 가치도 달라요. 여기는 5층을 지었기 때문에 15억인데 여기는 4층을 지었기 때문에 12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토지 가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억에서 12억을 뺀 8억이 토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건부 감가는 얼마다? 10억과 8억의 차이인 2억이 됩니다. 자, 이걸 이 식에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나지최 상태의 부동산 가치 25억. 계량물체 상태의 부동산 가치 20억. 그러면 계량 후 가치 손실은 5억이죠. 그런데 이 5억이 전체 건부 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줘야 돼요. 나지 상정 최유용일 때 건물 가치는 15억. 그런데 계량물체 상태의 건물 가치는 12억. 그래서 3억의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 후 가치 손실은 5억이었지만 그 전환 비용 3억을 빼준 2억만이 건부 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구한 건부 감가와 토지 가치만 기준으로 구한 건부 감가가 동일하게 2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준으로 이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내용 듣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